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외교 차관들이 미국 워싱턴에서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종전선언을 비롯한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 이행과 더불어 대화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17일 미한일 차관협의회가 끝난 뒤 국무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전쟁에 대한 종전선언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종전선언 논의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또 미국이 이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언급하지 않은 채 계속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 확인한 겁니다. The United States is very satisfied with the consultations we are having both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with Japan and with other allies and partners on the best way forward to ensur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 look forward to those continued consultations. 셔먼 부장관은 북한 지도부의 거듭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한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의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거듭된 도발이 추가 제재로 이어질 것이란 점도 시사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미국 모두는 북한이 하지 말아야 할 미사일 발사에 제재를 부과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준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There is no sense whatsoever that we will do anything but apply sanctions, make statements, join with others when North Korea takes actions that violate those resolutions and create risks for our nations and for nations around the world. 셔먼 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선 한국, 일본 외교차관들과 매우 건설적인 3자 협의회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3국의 공동 약속을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s we have said publicly, the United States does not harbor hostile intent toward the DPRK. We believe that diplomacy and dialogue are essential to achieving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establishing a permanent peace. 셔먼 부장관은 또 중국에 대응한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종건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이 최근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지칭한 데 대한 질문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미국과 한국, 일본이 각자 자국민을 위한 국제 번영과 평화, 안보를 확실히 하는 것에 대한 협력에 있어 한마음이라는 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미한일 3국 차관의 협의회는 지난 7월 일본 도쿄에서 처음 열린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셔먼 부장관은 3국 협의회가 세 나라의 여러 현안들을 계속 논의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내년에 열리게 될 세 번째 협의회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스콧 베리어 미국 국방정보국 DIA 국장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17일 미국 CBS 뉴스 팟캐스트에 출연해 마이클 모렐 전 중앙정보국 CIA 국장과 나눈 대담에서 미국 국방정보국 장교들이 주한미군에 근무하면서 인도태평양 사령부 팀원들과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 움직임을 매우 면밀히 감시하고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지난 30년간 살폈지만 북한 지도부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들이 체제 생존을 위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평가하는 것은 계속되는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방정보국은 앞서 지난달 발표한 2021 북한 군사력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으며 대량 살상무기 능력을 모두 포기할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었습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17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등 코로나 조치가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고 북한은 자국의 인권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과 코로나 등 인도적 위기 대응 등을 강조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17일 제76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가 계속 확산되면서 이번에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됐습니다.
May I take it that the committee wishes to adopt draft resolution L27? I hear no objection. It is so decided. 결의안을 주도한 유럽연합 측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년 동안 북한 인권 상황에 어떤 개선도 없었다며 결의안이 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t addresses the 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the DPRK and urges the government of DPRK to respect fully all human rights. 미국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밝힌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재강조하며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가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These erroneou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have been exacerbated by the DPRK's full-scale border shutdown, internal travel restrictions, and restricted imports of humanitarian supplies. 이번 결의안에는 미국과 일본 등 60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한국은 3년 연속 공동 제안국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발언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성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 내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해 10개항에 걸쳐 책임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특히 새로 추가한 17항에서는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와 협력해 향후 책임 규명을 위한 전략 개발과 북한에서 국제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에 코로나 백신의 시의적절한 전달과 분배 보장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에서 송환되지 않은 한국전쟁 국군포로와 그 후손들이 겪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결의안이 미국 등의 대북 적대 정책의 산물이라며 북한의 인권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It is intolerable act of the infringing upon the sovereignty as well as act of the hostility to stifle DPRK under the pretext of the human rights. So-called human rights violation mentioned in draft resolution does never exist.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17년 연속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10개 나라가 종교 자유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심각한 침해에 가담하고 묵인해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 종교 자유법에 따라 종교 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해 미국 무역법에 따라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며 북한은 2001년부터 계속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5월 발표한 2020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이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성경 등 종교 소지품을 가진 것만으로도 중대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단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자로 꼽았습니다. 미국에 본부를 둔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 ICC는 16일 발표한 2021 올해의 박해자 보고서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전 세계 지도자 7명과 단체 10곳을 발표하며 최악의 박해자로 김 위원장을 올렸습니다. 이 단체의 제프킹 대표는 17일 VOA에 기독교 희생자들의 숫자와 박해 기간, 탄압 유형을 감안하면 전 세계 다른 박해자들은 김정은과 견줄 수 없다며 북한 내 조직적인 종교 박해의 중심에 김 위원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킹 대표는 이어 북한은 김씨 왕조를 중심으로 거대한 국가 조직이 구축됐으며 자국민들을 매우 가혹하게 대하고 있다며 김정은은 북한이라는 거대한 수용소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ICC가 그를 세계 최악의 박해자로 꼽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 다음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이 선정됐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미국 의회 자문기구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 의회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는 17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 내 금융기관 등 민간 행위자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지원에 필요한 외화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북한 지도부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이중 용도 물품을 획득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중국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이후 약화된 북중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4월 미국 전문가이자 북한과 영국 대사를 지낸 류 샤오밍을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로 임명한 것은 치열한 미중 경쟁 속에 북한과 한반도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